안녕하세요. 반영구 샤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MTS에 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MTS 롤러 쓰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MTS 롤러를 하기 위한 준비물은요. MTS 롤러 0.5, 0.5mm를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보통 0.25를 쓰시거나 0.3을 쓰시는 분들은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0.5로 0.3 정도의 미리수를 조절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0.5를 추천합니다. 또한 2mm는 3mm, 1mm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초보분들은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MTS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반대인 좋은 면보다 안 좋은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안 좋은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0.5의 미리수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해야 될 부분이 또 마취 크림이겠죠. 리도카인 마취는 보통 리도카인 10.56 또는 9.6 정도가 적당한데요. 이때 도포하기 위해서 양이 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튜브 형식보다는 벌크 형식의 리도카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츌라로 바르시는 게 위생적이기도 하고 전체 도포하는 면적의 골고루 두께를 도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파츌라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랩핑을 하기 위해서 랩 필요한데 넓은 면적의 랩핑이 중요한데 이때 랩을 준비하실 때는 밀착력이 좋은 랩이 좋습니다. 그리고 팩은 보통 관리의 차원에 따지자면은 팩이 금액이 좀 비싼 하이드로나 셀룰로스 팩이 좋지만 금액이 좀 저렴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흡수시키기 위해 쓰는 도구, 뭐 핸들 도구나 아니면 뭐 갈바닉 같은 종류의 도구, 그리고 앰플. MTS를 하는 이유가 피부 속에 주입하기 위한 화장품을 유도하기 위한 주입 유도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일단 앰플 또는 재생크림, 진정크림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슈어 크림을 위주로 씁니다. 자, 그런 다음 전체 도포를 스파츌라로 골고루 합니다. 골고루. 이제 입술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발라서 하는 편인데 입술은 특히나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착색이나 주름 이런 부분들이 또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체 도포를 골고루 합니다. 그런 다음 준비했던 랩 널찍한 랩, 밀착이 잘 되는 랩을 귀 전까지 저는 심지어 귀 뒤도 이렇게 하는데 귀 뒤에 뒤쪽을 마취 크림을 발랐을 경우는 더 널찍하게 해서 밀착력 있게 발라줍니다. 아니 씌워줍니다. 자, 그런 다음 닦으실 때요. 마른 거즈와 젖은 거즈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마른 거즈로 밑에서 위로 쓸면서 닦아줍니다. 전체 이제 마취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표피 마취에 있어서 피부가 얼얼할 정도로 마취가 되기 때문에 닦으실 때도 부드러운 코튼으로 된 거즈를 써서 밑에서부터 위로 쓸듯이 전체 닦아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씻는 경우 있어요. 씻을 때는 찬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전체 씻는 게 좋고 오늘 MTS를 하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 세안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씻을 때 좀 통증이 있다, 좀 예민하신 분들은 젖은 거즈로 꼼꼼하게 헤어라인까지 다 닦아주셔야 되고요. 특히 눈 주변, 코 주변, 눈썹, 그다음에 전체 묻어있는 부분들, 투명하게 굳어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마취 크림이 완전하게 다 닦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얼굴 리프팅을 위해서는 헤어라인 쪽까지 MTS 롤러가 그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헤어 쪽까지 꼼꼼하게 젖은 걸로 마무리 닦습니다. 이때 이제 미지근한 것보다는요 차게 해서 닦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렇게 꼼꼼하게 전체에 젖은 걸로 닦는 모습이고요. 이제 롤링 들어갑니다. 롤링은 보통 볼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볼부터 들어갈 때, 이 얼굴 전체에 리프팅을 시킨 다음에 이제 왼쪽 손이, 받쳐지는 왼쪽 손이 리프팅을 해주면서 당기면서 밑에서 위로 쓸듯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좀 가볍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길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짧게 치듯이 들어가는 것보다 쭉쭉 밀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을 전체 하는 영상을 이렇게 쭉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분에 대한 초상권도 있고 그리고 영상을 전체적으로 넣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밑에서 위로 올리듯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그러고 양쪽 볼을 이런 식으로 텐션 주면서 왼쪽 손은 텐션을 주고 롤링은 밑에서 위로 쓸듯이 길쭉하게 라인을 줍니다. 이마부터 하는 것보다 볼부터 하는 것이 훨씬 더 통증에도 좋고 또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특히 더 볼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볼에 대한 일단 피부가 제일 두껍기 때문에 두꺼운 피부부터 먼저 닿아서 이 모델분 말 그대로 고객분의 피부에 대한 파악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볼이기 때문에요. 볼부터 먼저 밑에서 위로 쓸면서 일단 상황 파악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셀프를 하실 때도요. 볼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쪽 볼 먼저 하시고요. 그런 다음 눈썹 먼저 합니다. 이마 들어가기 전에 눈썹을 하는 이유는 눈썹이 경혈점이기 때문에 눈썹에 있는 롤링을 해주면서 전체 독성을 좀 풀어주고요. 그런 다음 모 관리도 하면서 눈 전체 리프팅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또 눈썹입니다. 눈썹이 양쪽 눈썹을 가르마를 타듯이 양쪽을 쓸어서 롤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마입니다. 이마는 가운데 인당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세로로 가로질러 주고 그 다음에 가르마를 타듯이 넣어줄 때 머리카락을 살짝 당겨주면서 텐션을 주듯이 왼손이 잡아주면서 양쪽을 가르마 타듯이 부드럽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마가 울퉁불퉁하거나 골격이 이렇게 고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표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한 힘으로 주면은 상처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한쪽 부분만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이 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마의 모양에 따라서 앞 조절을 하시면서 얼굴 텐션 주면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MTS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들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게 해서 롤링 들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니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0.5 정도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깊이 조절을 제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도 0.5거든요. 그 다음 이제 코인데 코 부분이 제일 리스크가 많은 부분이 바로 코입니다. 코를 할 때는 인당 부분에서부터 코 등을 능선을 타듯이 일자로 먼저 내려오는 게 좋은데 보통 이 롤러의 넓이보다는 코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표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닿아지는 마찰이 좁다 보니까 한두 번 쓸다 보면 이게 피가 나거나 아니면 또 피가 나중에 많이 나다 보면 딱지가 생기거나 해서 흉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MT에서 하고 나서 컴플레인이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코 부분입니다. 코가 이제 유난히 살이 없거나 코 등살이 유난히 뾰족하거나 아니면 코끝이 또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딱지가 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코를 넣을 때는 이마보다도 앞을 더 뺀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코볼. 피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 특히나 또 이렇게 콧볼이잖아요. 예, 유난히 많이 이렇게 골들이 많이 뭉쳐 있는 피지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이제 MTS 롤러로 하고자 살짝 제끼는 모션이 있는데, 이때 수술을 했거나 안 했거나에 대한 여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코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코를 살짝씩 옆으로 제꼈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사를 물어본 다음, 수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제 부드럽게 연고를 이렇게 제껴도 상관이 없는데, 하신 분들은 제끼지 말고 조심스럽게 살짝만 받쳐주듯이 하고, 볼에서 이 니드를 옆으로 치듯이 들어가야 피지도 뺄 수 있고, 그리고 MTS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전혀 그런 수술 같은 경력은 없고, 이제 부드럽게 옆으로 제껴서 할 경우는 좌우를 제껴가면서 롤링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 등이죠. 옆살. 코 옆면인데, 옆면을 할 때는요, 이 코 모양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볼은 그나마 면적이 이렇게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롤링하기에 길쭉길쭉하게 가도 되는데, 이 코는 뭐 코뼈가 양 사이드로 좀 많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좀 코에 살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면 면적에 따라서 이 롤러를 살짝씩 각도를 기울여 가면서 요령껏 하셔야 전체 롤링도 가능하고, 그리고 상처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얘기 드리지만 코 부분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지 부분도 많지만 이 모공이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지만, 또 할 때는 이만큼 또 조심성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소요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이 코 부분이고요. 콧볼 부분이고, 또한 뭐 수술을 많이 하는 부분 또한 눈코기 때문에, 눈 같은 경우는 MTS 롤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 코 부분은 특히나 더 꼼꼼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인중입니다. 인중은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신경계가 이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도 이제 경락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쓸어내릴 때 굉장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전혀 괜찮아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열에 8명은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텐션을 알아서 주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 시술을 하시는 분이 텐션을 주기에는 좀 자세가 안 나올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고객에게 요청을 해서 입을 살짝 안으로 말아서 면적을 좀 넓혀주고 텐션을 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쪽 가르마를 타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인중 부분이 은근히 피지가 많고 사실 잡모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꼼꼼하게 넣어주셔야 되고, 코 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피지가 많고 주름이 그러니까 접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입 모양을 좀 잘 요청을 하셔가지고 MTS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보통 잘 안 하시는데 입술. 저 같은 경우는 입술을 다 해드립니다. 입술이 나이 들어가면서 턴오브 주기가 늦어지거나, 각질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칙칙해지거나, 또 뭐 입술에 주름이 많아지거나, 입술 꼬리가 이제 처지거나, 이 반응이 똑같은 노화 현상이나 출산이나 아니면 술, 담배로 인해서 착색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이유에서 있어서는 어땠거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또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 같은 경우 전체 롤링을 세로 가로선으로 이용해서 전체 가볍게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마취 크림을 바를 때 입술 전체 도포를 하는데, 입술에는 너무 도톰하게 넣어서 랩핑을 해서 입 안으로 들어가서 혀에 닿는 그런 또 불상사가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입술에 좀 많이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솜 하나 끼우시고서 입술에 도포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적절하게 마취 크림 바르신 다음 마취가 된 상태에서 입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술은 굉장히 아플 수 있거든요. 인중과 입술은 거의 통증이 비슷합니다. 하기 때문에 입술 전체 도포한 다음 가로 세로, 주름이 많을 경우는 전체 가로로 롤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턱입니다.
턱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턱에 살이 좀 도톰하게 많으신 편이라 롤링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이렇게 가끔 턱이 굉장히 뾰족하거나 살이 없거나 전체 원래 살이 없으신 마르신 분들은요 턱 부분도 갑자기 이렇게 굴곡이 급격하게 딱 떨어지는 그 급경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뼈 부분으로 인해서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롤링을 할 때 부드럽게 양쪽 가르마를 타듯이 넣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입술 바로 아랫입술 바로 밑에 부분이 피지가 많고 접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입 모양을 잡아가면서 롤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턱에 은근히 또 피지가 많은 부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 또한 텐션을 줘가면서 롤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이 없으신 분들은 좀 아프다고 하세요. 턱도. 그러기 때문에 텐션 잘 주고서 잡고 하시는 것이 텐션에서 얻는 통증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반드시 해야 될 것도 목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목은 얼굴 전체에 또 리프팅을 가능하고 얼굴 모양 전체를 또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목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목주름이 있는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의 역으로 내려주고 쓸어주고 길게 길게 잡는 게 좋은데 자 이때도 텐션을 주면서 귀 뒤까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롤링을 하되 귀 뒤까지 쭉쭉 밀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주름이 좀 급격하게 많다. 그러면 전체 이 세밀하게 짧게 짧게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목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토록 전체를 다 했는데 얼굴 전체의 리프팅을 관장하는 곳은 이게 두피입니다. 두피를 전체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헤어라인 쪽도 같이 잡아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방식대로 반복 두 번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볍고 길게 길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짧게 짧게 집중적으로 그 방향대로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심지어는 그 MTS 롤이 테크닉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좁은 경우는 살짝씩 두드르듯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뭐 세게 막 망치질 하듯이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살짝 점이듯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특히 뭐 턱이나 좀 이렇게 이마 부분 좀 피지가 많은 부분은 살짝씩 두드리듯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처는 많이 나지 않고 효과는 또 볼 수 있는 살짝씩 혈액은 보일 수 있죠. 당연히 롤러로 미는 거니까 두 번째 할 때는 혈이 첫 번째 하는 것보다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를 완전히 다 닦아내 주신다면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혈액을 다 닦아내 주시고 어느 정도 나고 나면 혈이 나고 나면 멈춰요. 그런 다음에 다 안 좋은 피들을 닦아내 준 다음에 거즈로 닦아야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제품을 바릅니다. 뭐 앰플도 여러 가지 앰플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줄기세포 앰플 그다음에 뭐 연어 앰플 뭐 신데렐라 앰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류를 뭐 매장에서 쓰는 앰플들 어차피 화장품을 흡수 유도하기 위해서 롤링을 한 거기 때문에 주 목적인 앰플이나 화장품 써서 흡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어 크림을 주로 씁니다. 시어버터 크림은 재생의 효과도 크지만 진정, 유수분 밸런스, 미백, 자외선 차단 모두 토탈로 되기 때문에 천연의 제품으로서 저는 이게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시어 크림을 전체 도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좀 줍니다. 보통 흡수가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겉도는 분이 계세요. MTS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흡수를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처음 했거나 아니면은 너무 각질이 너무 많이 두꺼웠거나 아니면 피부에 좀 적응을 빨리 못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겉도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겉도라도 MTS를 보통 1, 2회 정도 3회 정도까지 하시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할 때는 주름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각질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모공도 더 넓어지는 것 같고
뭐 건조하고 땡기는데 그거는 있는 증상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나 MT하고 나서 이렇더라라는 컴플레인을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 기미가 더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주름이 더 생길 수 있고 더 붉고 건조하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라주시는 걸 꾸준하게 바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바르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일주일 동안 이상 관리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떤 도구를 써서 이렇게 뭐 갈바닉이나 아니면은 샵에 있는 흡수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리프팅 효과를 한다거나 피부 깊숙이 더 주입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 여러 가지 도구들을 써 주셔서 옵션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에 따라 옵션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매장에 따라. 그 다음에 가벼운 마사지인데, 마사지는 과하게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MTS 하고 나서 과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차라리 마사지를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시려면 차라리 마사지를 앞쪽으로 먼저 두피부터 가슴까지 혀를 풀어주시고 어느 정도 마사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도구로만 살짝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막 마사지를 과하게 해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입니다. 괜히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고요. MTS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좋은 영양분을 흡수를 한 다음에 진정하는 효과, 그리고 재생을 빨리빨리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사지는 앞으로 가던 아니면 맨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해서 끝내든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MTS 하기 전에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각질 제거제나 세안을 잘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단계 팩이죠. 우리가 이제 팩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금액이 다른 거지, 팩은 사실 금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건 1,000원짜리가 있는가 보면 어떤 건 3만 원, 4만 원 이상의 좋은 소재의 제품이 있는데, 보통 금액에 따라서 셀룰로스 하이드로 이게 좋은 소재에 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건 보통 MTS를 하고 나면은 셀룰로스가 좋기는 해요. 하지만 셀룰로스 팩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비싼 만큼 값어치는 하지만 팩에 따른 또 금액 자체도 저는 좀 다르게 받아요. 면팩을 하더라도 면도 굉장히 좋은 면으로 써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팩도 쓰는데, 보통 MTS를 끝나고 나더라도 집에 팩이 없는 경우는 사가져 간다거나 아니면은 비싼 관리를 할 경우 두세 개 정도를 고객에게 주고, 시어버터도 고객에게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관리에 있어서 패키지로서 제가 드리거나 해서 일주일 정도 정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또 일주일 뒤나 아니면 2주일 뒤에 재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관리에 있어서의 그 재생과 이런 관리 차원에서 빨리빨리 윤활시키려면은 팩이나 그에 대한 옵션 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간혹 MTS 하고 나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확정은 못하겠지만 전에 관리해서 화장품을 좀 잘못 썼다거나 아니면 피부 트러블이 많아서 병원약이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오랫동안 발랐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한 당연히 치고 올라오는 안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좁쌀처럼 도돌도돌 올라올 때는 진정 효과, 얼음찜질 이런 거에 좀 또 옵션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피부는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MTS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모공, 그다음에 뭐 미백, 주름 개선, 리프팅 이런 부분들이 토탈 관리가 그리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역효과적인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건 아시고 고객에게 미리 설명한 다음에 이러이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서를 적고 MTS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MTS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고객 관리에 있어서는 이런 설명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집에서 셀프로 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제품이 옵션으로 들어가서 가격 같은 경우 좀 잘 받으셔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MTS는 롤러가 제일 중요하고요. 니들이죠. 니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쓰는 앰플,
그 다음에 팩. 하고 나서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제품을 바르고 있는지,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바르고 있는지, 팩 수분은 잘 보충하고 있는지, 건조해지기 때문에 특히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건조함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저녁마다 부지런하게 잘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MTS 효과는 천차만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오늘은 이렇게 MTS 얘기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이걸 잘 응용하셔서 매장의 활용이나 개인이 할 수 있게끔 오늘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